사랑합니다. 국어훈련 국보자 친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국어의 포인트로 자신감을 올려드리는 문법 파트 김지연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단원의 제목은 문장도 찢어라는 단원이에요.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또 음악으로 시작해봅니다. 문장을 찢어 볼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문장 성분과 관련된 아이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문장 성분만 샬라샬라 배우면 문장도 찢어니까 그러면 다 된 거냐, 미션이 클리어 된 거냐. 아니야, 이게 시작이야. 문장 성분을 바탕으로요. 자, 뭘 배우셔야 돼? 그죠? 문장이 견문장이야, 허문장이야, 이런 것들도 배워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견문장에서는 안문장이야, 안견문장이에요, 이어진 문장이에요, 이런 것들. 들어봤니? 네, 다시 또 얼마나 어려운지 머릿속에 생각이 나나요? 자, 문장은요, 전체적으로 친구들이요, 5문제 나온다고 얘기는 문법 파트들 중에서 보통 한 문제 정도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 문장 하나를 풀기 위해,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문장의 짜임새를 바탕으로 한다거나 서술어의 자릿수를 한다거나 이런 내용이라서 하나의 이론적인 개념만 알고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거죠. 전반적인 아이들 다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왜 우리가 그러지요? 의문을 모아서 단어를 모아서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 하나를 위해서는 또 의문도 단어도 꼼꼼하게 공부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아이들을 총망라해서 한꺼번에 문제 하나를 풀어내는 게 바로 문장이라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시면서요. 저생과 함께 찢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둥. 자, 문장에서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건 문장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물론 문장은요, 맨 마지막에 똥! 네, 이렇게 점 하나 찍은 것이에요. 점이라고 얘기하지만 문장 부호와 관련된 아이들입니다. 자, 문장이 끝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문장 부호, 마침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물음표나 느낌표 등등등을 통해서 자, 문장이 끝났습니다라는 걸 나타내는데 이게 한 문장이라는 건 어떻게 나타내냐면 바로 내 생각이라든가 내 느낌이라든가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이 자, 글로 표현되고 있을 때요, 완벽한 내용, 완결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보통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있으면 문장입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하는데, 근데 왜 우린 그렇잖아. 나는 밥을 먹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이 주어고요. 먹었다가 서술어예요.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야, 밥 먹었냐? 응, 먹었어. 그죠? 먹었어. 또는 뭐 밥을 먹었어. 자, 이렇게 주어가 생략된 상태에서도 말을 하는 경우들, 글을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신 문제들처럼요, 문장 성분을 분석해라, 주어를 찾아라 라고 얘기하는 문제들이 아니라면 대부분에서 주어와 서술어 중에 주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략되지 않는 서술어가 중요한 겁니다. 자, 요점 우리 친구들 좀 기억을 하시면서요. 자, 이런 문장은 주어, 부와 서술, 부로 나뉘어요. 주어를 꾸며주고 있는 관용어들, 서술어를 꾸며주고 있는 부사어들이 바로 이 주어부, 서술부에 함께 소속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주어와 서술어가 가장 중심이 됩니다. 맥을 잡아준다라는 알겠죠? 자, 그럼 이런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 살펴봅니다. 자, 문장은 주성분과 부속성분 그리고 독립성분이라는 애가 있죠. 주성분은 말 그대로 주된 성분이에요. 주요한 성분이고요. 부속성분은 자, 부속 없어도 되는 아이들, 생략이 되는 아이들, 주성분을 꾸며주기 위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주성분에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자, 그리고 보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라는 것. 부속 성분에는 주어나 목적어, 보어를 꾸며주는 관용어, 서술어를 주로 꾸며주는 부사어 등이 있어요. 독립성분은 독립어가 있습니다. 라는 거. 자, 머릿속에 어때요? 개념들 정리가 되시나요? 전쌤이 뭐라고 자세하게 또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자, 우리들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국어 시간에 쓰고 버리 네. 레알 기본 개념들. 자, 국어의 쓰레기들을 차차차차 대내는 거기 때문에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읊어드리고 갑니다. 말 그대로 읊어드리고 갈 거예요. 왜냐면 다 아는 내용이니까. 문장 성분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서 자, 문장이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 이 견문장과 관련된 게 어려운 거니까. 자, 그래서 읊어드려요. 문장의 구성 성분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없어서는 안 되는 주성분과 관련된 아이에는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가 있었어요. 주어는 문장에서 서술어의 풀이 대상이 됩니다. 주체가 되는 아이. 그래서 이제 주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됐고, 자, 중요한 아이는 누구라고요? 주어보다 서술어가 더 중요하다. 라고 했습니다. 서술어에 우선 밑줄을 그어 놓는 거야. 소설어는 대부분 문장의 맨 끝에 들어갑니다. 또는 이 아이가 어찌하다, 무엇이다, 그 다음에 어떠하다 이렇게 동사나 형용사, 무엇이다 라는 아이들이 모양이 변해서 중간에 들어가기도 하죠. 자, 어찌되었건 간에 이렇게 서술어에 밑줄을 그어 놓고 나서 자, 주어를 찾을 때는 이런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누가 또는요, 무엇이라는 질문이요. 만약에 우리가 서술어가 먹다였습니다. 먹다의 밑줄을 딱 그어 놓고 먹었어. 누가 먹었어? 내가 먹었어.
그럼 이제 내가가 바로 주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목적어는요, 문장에서 서술의 동작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동작의 대상이라고 해서 자꾸 주어랑 헷갈리는데 아니요, 목적어야. 자, 얘는 무엇을에 해당하는 아이예요. 내가 먹었는데, 자, 먹었다 밑줄을 긋고 뭐를 먹었어? 무엇을 먹었어? 밥을 먹었어? 빵을 먹었어? 자, 이랬을 때 밥이나 빵이 뭐가 되는 거야? 목적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어의 경우는요, 다른 때 아니야. 되다와 아니다라는 아이가 서술어로 나올 때만입니다. 요럴 때 요 되다와 아니다 바로 앞에서 무엇이 되었어? 학생이 되었어. 무엇이 아니야? 학생이 아니야. 자, 이런 것들. 자, 이렇게 무엇이 해당하는 아이예요. 서술어의 밑줄을 긋고 나서 누가 무엇을 무엇이라는 질문을 해서 얻어낼 수 있는 아이들이 주성분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앞서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주성분은 문장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성분들이에요. 그러나 이 주성분만 가지고 문장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주성분을 바탕으로 주성분 앞뒤에서 좀 더 꾸며주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성분의 내용을, 문장의 내용을 보다 좀 다채롭게 이야기해주는 아이가 있습니다. 부속성분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관용어와 부사어가 있습니다. 관용어는 체언이라고 얘기했더니 네, 지난 강의 기억을 못해. 자, 체언은요, 명사. 자, 그 다음에 대명사, 왜 이래? 네, 눈과 입이 따로 놀아. 막 이래. 대명사, 수사라는 아이였습니다. 자, 얘네들 앞에서 어떤 애 해당하는 아이예요? 나는 난데 어떤 나? 예쁜 나? 이게 관용어죠. 네. 관용사와 똑같아요. 근데 관용사에는 말 그대로 새 선생님, 헌 선생님만 들어갔다면 자, 이런 관용어는요, 동사나 형용사가 모양을 바꿔서 예쁜 선생님 이렇게 들어가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부사어가 있습니다. 부사어는 주로 용언을 꾸며줘요. 그런데 얘가 부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부사는 주로 용언을 꾸며주지만 자, 또 다른 부사어를 꾸며주기도 하고 또 다른 부사를 꾸며주기도 하고 또 다른 관용사를 꾸며주기도 했었어요.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부사어도 또 다른 부사어를 또 다른 관용어를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해요. 그러나 어쨌든 이 아이 어떻게 찾냐면 어떻게 자, 이렇게 밥을 먹었어. 어떻게 먹었어? 맛있게 먹었어. 그럼 이제 맛있게라는 아이가 뭐가 되는 거야? 부사어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부속 성분들까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또 자, 문장 성분이 끝나는 건 아니었어요. 빼도 괜찮은 아이, 어디에 들어가도 괜찮은 아이, 바로 누가 있나요? 독립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독립어는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요. 부름이나 감탄이나 대답을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가 품사로 친다면 감탄사가 독립어에 들어갑니다. 와우! 전쌤은 예쁘다. 전쌤은 와우! 예쁘다. 전쌤은 예쁘다. 와우! 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뭐예요? 요거. 체험 플러스 혹격조사였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민호야 라고 얘기할 때 이게 품사로 칠 때는 자, 민호라는 아이가 명사였고요. 그 다음에 야라고 얘기하는 아이가 조사였으나 자, 그러나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독립어, 독립성분에 해당합니다. 라고 봤던 겁니다. 문장에서요, 문장 성분은 띄어쓰기가 달라지면, 띄어쓰기, 이거 VV, 띄어쓰기, 막 요래. 띄어쓰기를 하면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봤었던 단어는 이 문장 성분을 다시 나눠봤었죠. 그렇기 때문에 민호, 야라는 아이도 띄어쓰기가 어렇게 됐었지만, 명사와 조사로 이렇게 품사를 구분하지만, 단어는 구분하지만, 자, 그러나 문장 성분을 볼 때는 띄어쓰기대로, 민호야, 독립,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구성하는 문장 성분과 관련된 아이 배워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여기까지 내가 그랬잖아. 읊어드린다고. 잃어버렸던 기억들을 자꾸 지금 떠오르는 정도야. 요걸 바탕으로 이제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요, 서술어 자릿수라는 아이입니다. 수능에서도 실제로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서술어 자릿수. 말 그대로요,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자릿수예요. 어렵게 공부하려면 한없이 어려워진다. 단어들, 서술어들을 배우면서 이 서술어는 몇 자릿수를 가지고 있는 서술어야. 이런 것들을 막 외우고 앉았는 거죠. 아우, 난 진짜 걔네들의 머리가 부러워. 이럴 정도면 맨살을 갔었어야지. 여기 왜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근데 보통의 대부분의 친구들은요, 이 단어를 딱 보면서 이 단어가 몇 개의 자릿수를 가지고 있는 서술어인지가 딱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나한테 하는 질문이 뭔 거야? 선생님, 외워야 하나?
하나요? 그놈 왜 외워야 하나요? 라는 질문은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 그죠? 수학 능력을 보는 거지 암기력을 보는 시험이 아닌데 말이죠. 자, 그러면 외우지 않고 우리 찌랭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는 건요. 짧은 글짓기 하면 돼. 짧은 글짓기. 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자, 먹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몇 자릿수냐? 그럼 짧은 글짓기래. 나는 밥을 먹다. 그럼 나는과 밥을 두 개의 자릿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구나. 나는 먹다. 그럼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두 개의 자릿수를 가지고 있는 주자릿수 서술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거, 이렇게 간단한 거, 자꾸 좋지도 않은 용량도 얼마 안 되는 것들이 자꾸 그죠? 네, 용량의 한계가 오도록 외우는 이런 상황들. 자, 그러면 서술어가 필수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 하면 돼요? 주어, 목적어, 자, 그 다음에 서술어를 빼고 보어라고 얘기하는 뭐가 필요해요? 자, 주성분이 몇 개가 들어가냐라는 것들을 살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목적어와 보어는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갑니다. 그죠? 되다와 아니다일 때는 보어만, 되다 아니다가 아닐 때는 목적어가, 아니면 둘 다 없거나. 알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자릿수는 한 자리이거나 주어 하나만 있거나 아니면 목적어와 보어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두 자릿수이거나 이렇게 돼요. 근데 선생님 세 자릿수라는 애가 있던데요? 네, 세 자릿수는 뭐냐면 바로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부사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 부사어는 필수 성분이 주성분이 아닌데요? 네, 그런데 부사어가 없으면 말이 안 되는 부사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들어가야 되는 필수 부사어가 있는 거죠. 바로 주로 장소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이런 걸 나타낼 때, 자, 주다라는 아이가 그렇습니다. 나는 주다. 네, 나는 선물을 주다. 네, 이거 갖고 문장이 안 돼요. 자, 나는 선물을 친구에게 주다. 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누구누구에게 또는 어디어디에라는 장소나 사람을 나타내고 있는 자, 이런 부사어는 문장에서 뺐을 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필수 부사어라고 하고요. 이 아이가 들어가게 됐을 때 우리는 세 자릿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니까 이렇네요. 봐봐봐. 한 자릿수입니다. 주어 하나만 필요하지요. 맑아요. 맑다. 서술어입니다. 누가? 하늘이 하나죠. 자, 예뻐요. 누가? 선생님이요. 난 이런 예문이 참 좋더라. 네, 막 요래.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두 자릿수 갑니다. 두 자릿수는 자, 목적어나 보어 또는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자, 먹는다. 누가? 선생님이. 뭐를? 밥을. 자, 그 다음에 아니다. 누가? 내가. 뭐가? 학생이. 자, 이렇게 되겠죠? 목적어와 보어와 관련된 아이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두 자릿수가 되는 거예요. 자, 세 자릿수 역시 필수 부사어. 여기서 부사어는 다 아니야. 모든 부사어가 아니야. 너무 아니야. 네, 요런 부사어 말고 필수로 들어가는 부사어들이죠. 주었습니다. 누가? 선생님이. 뭐를? 용돈을.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에게 라는 필수 부사어까지. 자, 이렇게 세 개의 자릿수를 가지고 있는 세 자릿수 서술어가 됩니다. 라는 아이였습니다. 자,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외운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언제까지 기억하겠습니까? 우리가 암기 과목 공부해봤지만 오늘 외우고 내일 까먹어요. 그랬더니 또 이게 암기하라는 또 이런 규칙들이 있는 거야. 일주일 후에 다시 암기를 합니다. 3일 후에 암기를 합니다. 이러면 뭐 오늘 외웠다가 내일 기억하면 100% 기억하고 3일 오면 뭐 70% 기억하고 이럴 때 그래갖고 막 오늘 외우고 3일 후에 외우고 일주일 후에 외우고 한 달 후에 외우면 완벽하게 외웁니다 막 이러는 건데 제발 그런 거 암기 과목에서 그죠? 사탐과탐 할 때 기억하란 말이야. 왜 국어까지 그런 거 공부하냔 말이야. 네, 국어는 그냥 여러분들이 짧은 글짓기 괜히 한 게 아닙니다. 초등학교 때로 다시 돌아갔어 막 이러면서. 자, 서술의 자릿수와 관련된 아이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가장 어렵다고 얘기하는 문장이 짜임이에요. 문장의 짜임은요. 주어와 서술어가 몇 개 있느냐 이겁니다. 주어와 서술어가 한 개 있으면 혼문장이고요. 주어와 서술어가 두 개 있으면 그거 뭐예요? 견문장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서술어를 찾는 거라고요. 주어는 자꾸 생략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서술어를 찾을 거예요. 자, 서술어는 어떻게 네, 문장의 맨 뒤에 있는 아이예요. 문장의 맨 뒤에 있는 아이. 잘한다. 자, 누가 동생이 띄어쓰기가 달라지면 문장 성분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생인 거예요. 내 동생 아닙니다. 내는
관용어예요. 자, 뭐를 잘해? 축구를 잘해. 아무리 문장이 길다고 하더라도요. 주어와 목적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아이는 두 자릿수 서술어가 되는 거고요. 주어 하나에 서술어 하나이기 때문에 문장이 너는 축구를 농구를 매우 잘한다 길지만 그러나 혼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 굉장히 중요하죠. 자, 함께 살펴봐 주시면서 넘어갑니다. 겹문장이었어요. 겹문장은 주어 서술어가 2개 이상 들어갑니다. 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주어는요. 생략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주어까지 굳이 찾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술어만 보세요. 자, 서술어의 가장 중요한 아이는 맨 뒤에 있어요. 맨 뒤에 서술어가 이렇게 있죠. 자, 선생님은 키는 크나 힘은 약하다. 얘가 이제 서술어 1입니다. 그런데 이 서술어 1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문장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혼문장이 아니라면요. 중요한 건 겹문장에선 가운데 들어간 서술어입니다. 동사나 형용사가 또 있나 보세요. 선생님은 키는 크나 라는 아이가 서술어 2번째가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아이가 포인트인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어진 문장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아는 문장, 안긴 문장도 되는 겁니다. 꽃이 피고 새가 옵니다. 울어요. 이게 서술어 1번이에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봤더니 꽃이 피다. 피다 여기 있네요. 이 아이가 서술어 2번입니다. 중요한 아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피고라는 아이예요. 자, 이 아이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어진 문장 중에 제일 먼저 첫 번째는 대등으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요. 여기 있는 아이가 어떻게 끝나냐면 고면하지만 이라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어간과 어미라고 했습니다. 피, 고, 피, 면, 피, 나, 피, 지만 이렇게 되어서 자, 어간을 제외하고 어미가 고면하지만이라는 연결 어미로 연결이 되는 이어지는 그죠? 어미이기 때문에 연결 어미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고면하지만이라고 나와 있으면 뒤도 보지 말고 대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꽃이 피컬 선생님은 키가 큰 나이기 때문에 둘은 뭐가 되는 거예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어진 문장에는 대등으로 이어진 문장만 있느냐? 아니죠. 종속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어요. 하나가 하나 영향을 주는 겁니다. 보면 볼게요. 밥을 먹어서 살이 쪘어요. 쪘다가 서술어 1번이에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서술어 또 찾아야 돼요. 동사나 형용사. 밥다 안 되죠. 먹었다, 먹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서술어 2번입니다. 자, 이 아이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서술어 2번이 얘가 어떻게 연결됐나 봤더니 얘 어미가 자, 으며 어서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연결되었어요? 지금 봤더니 연결 어미가 어서로 연결이 되었어요. 어서로. 고면하지만이 아니죠. 면, 어서니까 을지라도려고 라고 되어 있는 아이가 종속으로 연결된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 종속인 거죠. 살이 찐 원인이 밥을 먹었다 라는 것이 되는 거죠. 원인과 결과의 그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그럼 선생님 이거 다 외워야 되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야, 이어진 문제가 2개야. 대등으로 이어졌거나 아니면 종속으로 이어졌겠죠. 그럼 우리는 뭘 기억하면 돼? 그쵸? 종속은요. 선생님이 면, 아서, 니까, 을지라도 내고 라고 하지만 그거 외에도 또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몰라도 돼. 몰라도 되고요. 자, 우리는 어떻게 자, 대등으로 연결된 아이는 고면하지만 이렇게 4개 딱 정해져 있으니까 얘네들 위주로 좀 정리해 주실 거고요. 요게 아니면 종속으로 이어진 문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겹문장의 2번째는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이에요. 그림으로 그려드린다면 주어가 이렇게 있고요. 서술어가 이렇게 있어요. 서술어의 누가를 찾아봤더니 이 누가가 너무 앞쪽에 나와 있는 거야. 물론 이 앞에 관형사가 있긴 하겠지만 그리고 나서 봤더니 그 안에 이제 서술어 2번이 요건 1번이었을 거고 서술어 2번이 이렇게 있었겠죠? 서술어 2번에 대한 주어가 바로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라고 학교에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줘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볼 때까지는 알았어. 그래갖고 요게 그래서 이 아이가 다른 애들한테 쏙 안겨있구나. 그래서 안긴 문장이고 자, 그 다음에 밖에 있는 서술어 1번이 다른 애를 안은 문장이구나. 그래서 얘를 아는 문장이라고 한대. 그래서 막 선생님이 막 이렇게 그림 그린다. 자, 봐봐. 이렇게 생겼는데 자, 쏙 안겨있지? 막 이래서 이거 그려. 그래갖고 막 그 그리면서 다 이해했네 라고 했는데 학교에 갔더니 어떤 게 안긴 건지 어떤 게 아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림은 그려놓고
개념은 개념이고, 자, 우리는 어떻게 돼? 문장 안에서 안기 문장과 아는 문장 찾아내야 돼. 자,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게 누구라고요? 서술어라고요. 서술어 1, 서술어 2 찾아내는 겁니다. 1 아니고 이 2가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자, 긴 문장이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기 문장의 유형들 함께 살펴봅니다. 서술어 2번이 어떤 모양을 갖고 있나 볼게요. 제일 먼저 첫 번째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에요. 자, 쉽지 않습니다. 예, 이 아이가 서술어 1번이에요. 자, 그랬더니 두 개 봤어요. 그 일을 하다라는 아이 있네요. 이 아이가 서술어 2번입니다. 자, 주어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내가 그 일을 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가 그 일을 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랬죠. 굳이 주어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시라고요. 자, 그 일을 하다라는 아이가 자, 안겨있네요. 근데 이 아이가 어때? 자, 주어나 목적어나 부사어의 역할을 합니다. 안 와요. 뭐가 안 와요? 그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라는 겁니다. 주어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걸 명사절로 아는 문장이라고 얘기하는데 됐고. 자, 이걸 주어라고 찾을 수 있으면 참 다행인데요. 못 찾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의 팁은 바로 이겁니다. 두둠. 바로 여기에 기나 음으로 끝나면 그러면 얘를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구나 라고 살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갑니다.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에요. 관형절은 말 그대로 관형어 역할을 하는 절입니다. 절이라는 건 주어 서술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절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을 안고 떠난다. 안고 떠나요. 자, 이 아이가 떠나다가 서술어 1이죠. 자, 누가? 따뜻한입니다. 자, 이 아이가 서술어 2번이에요. 자, 그래서 원래대로 간다면 따뜻하긴 따뜻한데 뭐가 따뜻해? 마음이 따뜻해. 마음을 꾸며주니까 관형절인 겁니다. 자, 동의한다가 뭐예요? 서술어 1번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착하다라는 아이가 서술어 2번으로 눈에 보이시네요.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자, 이렇게 사람을 꾸며주니까 관형절로 안겨있는 문장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눈에 딱 보이면 좋은데 우리 이게 참 안 보이는 거야. 자, 그래서 관형절을 안긴 문장은요, 두둔 바로 자, 얘가 은이나 니은 또는 리을이나 던이라고 끝나죠. 착하다, 착하고 착하면이니까 니은이 들어갔어요. 아이고 착한. 따뜻하고 따뜻한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니은이 들어갔습니다. 자, 니은이 들어가거나 는이 들어가거나 리을이나 또는 던이 들어가는 경우 자, 착하던 선생님처럼요. 이럴 때 관형절을 아는 문장, 관형절로 안긴 문장.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에요. 부사는 말 그대로 부사 역할하죠. 서술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서술어 바로 앞에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아이 서술어 찾아봐요. 합니다. 서술어 1번이에요. 자, 그는 아는 것도 없이가 서술어 2번입니다. 자, 되어 있었다가 서술어 1번입니다. 봤더니 아름답게 라는 아이가 서술어 2번이지요. 자, 그는 아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뭐라죠? 잘난 척을 하는 거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곳에 그림이 아름다워요. 아름답게 어떻게 된 거죠? 장식되어 있는 거죠. 뒤에 있는 서술어를 꾸며준다 라고 해서 이 아이가 부사절로 안겨있는 문장인데 이 또한 어때?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야. 서술어를 찾았나요? 그리고 나서 자, 부사절로 안겨있는 문장은요, 바로 개, 도로, 이, 아서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없다, 없이라고요. 아름답다, 아름답게처럼요. 자, 이나 개로 끝나는 서술어, 그러면 부사절로 아는 문장이구나 라고 살펴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네 번째는요,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에요. 아무래도 서술어가 됩니다. 얘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얘는 다른 애들과 달리요, 이 문장 자체의 서술어가 또 다른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장에서 뭐가 안 보여? 서술어가 안 보여. 그리고 얘는 자, 주어가 두 개처럼 보여요. 그래서 얘는 누구랑 비교가 될 거냐면 혼문장과 비교가 될 겁니다. 왜? 서술어가 하나니까 다음 중 혼문장이 아닌 것을 골라라. 다음 중 문장의 성분, 문장의 짜임이 나머지와 다른 걸 골라라 라고요. 자, 보세요. 토끼는 앞발이 짧아요. 짧다가 서술어 1입니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서술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혼문장인가 해서 주어를 찾아봤습니다. 누가 짧아? 그랬더니 토끼가 짧아. 누가 해당하는 주어가 이렇게 있어요. 무엇이 짧아? 앞발이 짧아. 무엇이에 해당하는
뒤에는 뭐가 있어요? 주어가 이렇게 있어요. 서술어는 하나인데 주어가 두 개입니다. 왜냐면 토끼는 앞발이 짧다. 앞발이 짧다라는 아이, 주어와 서술어가 갖고 있는 이 아이가 바로 서술절로 안겨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아닌데 뒤에가 되다와 아니다가 아닌데 누가와 무엇이 해당하는 주어가 두 개가 두둔 이렇게 있을 때는 서술절로 안긴 문장, 서술절을 아는 문장입니다. 자, 이거 우리 친구들 함께 좀 정리해 주셔야겠죠? 자, 다섯 번째는요, 바로 인용절을 아는 문장이에요. 인용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가져다 쓰는 거죠. 자, 직접 인용은 따옴표 뚱뚱 라고, 그리고 간접 인용은 뭐뭐 이렇게 끝납니다. 다시 말해 조사를 좀 보면 해결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갈릴레이는 봐봐, 니든 라고. 자, 직접 인용이죠. 여기 봐봐, 서술어가 중얼거렸다가 서술어 1번이에요. 그리고 지구는 돈다가 서술어 2번입니다. 딱 봐도 서술어 앞뒤로 따옴표 있고 라고라는 아이 붙었으니까 인용절, 직접 인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자기가 범인이라고 중얼거려요. 중얼거렸다, 서술어 1번입니다. 그가 범인이래요. 범인이다가 서술어 2번이에요. 봤더니 뒤에 뭐로 끝나요? 가으로 끝났습니다. 간접으로 아는, 간접으로 인용되어 있는 아는 문장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어려웠습니다. 이게요,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배웠을 때부터 어려웠지요. 이것들의 개념을 살펴보는 거 아무래도 개념적으로 원리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를 다 외워야 되냐,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 문법부터 포기해야 되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물론 주어와 서술어가 중요하다라고 문제에서는 보기에서는 풀어. 그러나 이렇게 문장의 짜임을 살펴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느든 사술어예요. 뭐라고요? 사술어예요. 뭐라고요? 사술어예요. 자, 서술어라는 것 잊지 말아 주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자신감을 쓱쓱, 자신감 충전 함께 해봅니다. 2015년도 수능입니다. 보기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요, 잘못된 문장을 함께 수정한 예로 적절한 겁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서술어 자릿수는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문장을 소성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술어 자릿수에 대한 예문이 나왔어요. 자, 한 자릿수, 두 자릿수, 세 자릿수 어쩌고. 그러니까 문장에서 지금 서술어 자릿수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얘를 어렵게 접근하는 애들은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요청하다라는 서술어를, 자, 경우가 많다라는 서술어를 소개했다라는 서술을 이렇게 서술어의 밑줄을 그면서, 자, 그러면서 이제 요청하다라는 아이는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요청하다, 세 자릿수이구나. 그러니까 주어가 있는지 서술어가 있는지 이것을 살펴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펴볼 수 있다면, 그래서 이 아이가 세 자릿수 서술어인지 두 자릿수 서술어인지를 알 수 있다면 참 좋겠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렇게까지 어렵게 공부할 수 없잖아요. 못하니까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꼼수 배우고 싶은 거잖아요. 네, 좋은 말로 전쌤의 팁 없나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자,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럼요. 자, 그럼 뭐 하는 거냐면 비교해 보시면 돼요. 위에 있는 문장과 밑에 있는 문장 비교했더니 정부에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위에 있는 문장이 맞는 건지 밑에 있는 문장이 맞는 건지 보세요. 그들은 양식이 다 떨어지자 식량 공급을 요청했다. 그들은 양식이 다 떨어지자 정부의 식량 공급을 요청했다. 얘가 맞네요. 그럼 이렇게 부사어가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자, 문제는 우리가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는데 문제는 우리가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라고 했어요. 서술어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예요? 문제는 이라는 아이의 호응이 맞지 않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난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내 친구를 소개했다. 난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내 친구를 누나에게 소개했다. 이것만 달라요. 그렇죠? 밑에 있는 게 맞아요. 우리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지금부터 강해질 것이다. 우리는 그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지금부터 강해질 것이다. 밑에 있는 게 맞아요. 형은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두울 수밖에 없다. 형은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동네 지리에 어두울 수밖에 없다. 이게 맞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일까요? 2번이에요. 네. 아니, 선생님, 뭐 한 것도 없는데요? 아니, 요청했다가 세 자릿수 서술어라는 거 우리는 몰랐는데요? 네, 몰랐는데, 부사어 들어갔잖아요. 부사어, 목적어, 부사어 들어갔잖아요. 부사어나 목적어가 들어갔더니 문장이 더 맞아졌어요. 그런데 2번은 더 들어간 게 뭐예요? 호응을 맞춰주는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2번이 틀린 겁니다. 찍었더니 맞췄지? 네, 그거야.
그거야, 그거. 문장에서요, 이렇게 우리가 서술어의 자릿수를 물어볼 땐 내신에서는요, 자, 다음 중 서술어의 자릿수가 몇 자릿수인가를 물어봅니다. 서술어의 자릿수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서술어의 자릿수에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지만 보통 이렇게 문장을 고쳐내는 문제에서는요, 뭐가 고쳐졌는지를 동그라미 쳐보시면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보시면 바로 정답이 나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글이 길다고 막 줄글 샬라샬라 나왔다고 막 여기서부터 당황하기 시작하고 막 글이 기니까 패스 막 이러고 있지 막 이러면서.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갑니다. 2015년 수능이에요. 기억과 니은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친구들은 내가 노래 부르기를 원한대요. 우리는 이 지역 토양이 변동사의 적합함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 뭐 부사어, 명사절 이런 얘기가 있는 걸 보니까 자, 아마도 안긴 문장과 또는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서술어 찾아야죠. 원한다 서술어 1번입니다. 자, 몰랐다 서술어 1번입니다. 얘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가운데. 자, 친구들은 내가 노래 부르기를 여기 있네요. 서술어 2번입니다. 그리고 얘가 어떻게 되었어요? 부르기를 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자, 자, 그래서 얘가 목적어. 그래서 명사절로 안겨있는 아이입니다. 이 문장은 원래 어떻게 생겨있는 아이입니까? 내가 노래 부르다 겠죠. 그죠? 자, 그런데 생략되어 있는 아이, 내가 노래를 부르다. 이렇게 조사가 생략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니은에서 서술어 찾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 토양이 변동사의 적합함이란 아이예요. 이 아이가 서술어 2번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자, 어때요? 지금 이 지역 토양이 변동사의 적합함을 이란 아이가 역시 안겨져 있습니다. 봤더니 하다에 미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명사절로 안겨 있어요.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 원래는 어떻게 생겨 있을까요? 이 지역 토양이 자, 변동사에 적합하다. 요거였을 겁니다. 그죠? 적합하다라는 겁니다. 둘 다 문장을 보시면 르리라는 조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명사절 중에서도 목적어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기억에는 부사어가 있습니까? 부사어 없네요. 니은에는 부사어 있나요? 변동사에라는 부사어 있어요. 그쵸?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렸어요. 기억에는 명사절이 안겨있고 니은에는 부사절인가요? 둘 다 명사절이에요. 기억에는 서술절, 니은에는 관형절? 아니요. 둘 다 명사절이라고요. 기억에는 관용어가 있지만 니은에는 관용어가 없나요? 내가 노래를 부르다. 아니요. 여기도 역시 없는데요. 그런데 니은은 우리는 이 지역 토양이 변동사에 적합함을 몰랐다. 이라는 관형어가 있습니다. 틀렸네요. 기억에 안긴 문장 속에는 목적어가 있나요? 살펴봤더니 노래를 이라는 목적어가 있어요. 그런데 니은에서는 네, 이 지역 토양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주어가 되죠. 적합합니다. 서술어예요. 어디에 라는 아이 부사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맞아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알맞은 거 5번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 살펴봤습니다. 자, 가장 어려웠던 문제라면 이 문제겠죠? 왜냐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보는 기억과 니은에 대한 아이들이 어떻게 안겨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문장 성분도 분석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자, 전 쌤이 말했습니다. 문장은 이처럼 한 문제와 관련된 아이들이 나오지만 하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이론을 바탕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하나만 공부했다고 미션 클리어되는 것이 아니죠. 어려운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기억해 주시는 것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문장도 찌적. 자,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술어였습니다. 서술어를 중심으로 찌적 나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미션 클리어 하시기를 바라면서요. 전쌤 우리 친구들과 함께 다음 강의 함께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빠이빠이.